지금 리플이 스타트업들한테 돈을 주겠다 발표를 했는데 조건이 특이합니다. 회사 지분을 단 1%도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다면 리플 측에서는 이 돈으로 도대체 뭘 사려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입니다. 리플이 홍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시작을 했고 그 이름은 홍콩 금융 혁신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하는 파트너는 브링크라는 회사인데요. 홍콩에 본사를 둔 벤처 캐피탈이고 이 벤처 캐피탈이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를 찾아내가지고 돈을 대주고 키워주는 투자 회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홍콩에서 비슷한 육성 프로그램들을 돌려본 적이 있는 이 동네에서는 검증된 곳들이고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이제 막 창업한 회사부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한 회사까지입니다. 뽑히면은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사업을 도와주고요. 전 세계 큰 기업들이나 투자자들과도 연결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바로 돈입니다. 보통 투자라는 것들은 돈을 주는 대신에 회사 지분,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 자격 일부를 받아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리플은 자선단체가 아니죠.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대가 없이 돈을 뿌린다는 것은 그 돈으로 지분보다 더 값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리플이 들고 있는 자산에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XRP를 수백억 개 들고 있죠. 지금 시세로 따지면 수십조 원어치입니다. 그리고 이 XRP가 오가는 길이 있는데 리플 ledger, 줄여가지고 XRPL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라고 만들어진 일종의 송금망이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송금망 위에서 장사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늘어나겠죠. 거래가 늘어나면 XRP를 쓸 일이 많아지겠죠. XRP를 쓸 일이 많아지면 수십조 원어치를 들고 있는 리플 입장에서는 자기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놀이공원이 입장권을 공짜로 뿌리는 것과도 같은 원리라는 거고, 어차피 안에 들어오면 돈을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라 미래의 손님을 미리미리 모셔오는 비용에 가깝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생태계 지원을 내가 XRP 10억 개를 쓰겠다라고 예전부터 약속을 해뒀었고, 지금 시세로 보면 1조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아직까진 절반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냐, 왜 하필 홍콩이냐거든요. 지금부터 날짜를 한번 보시죠. 작년 8월 당시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이 시행됐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뭐냐면요, 가격이 출렁이지 않게 진짜 돈에다가 가치를 묶어둔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늘 일정한 값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홍콩은 이걸 아무나 못 만들게 했습니다. 정부 면허를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 있게 법을 만든 건데요. 그러면서 무려 36개 회사가 면허를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지난 4월달 현지 보도 기준으로 드디어 첫 번째 면허가 나왔습니다. 이 몇 곳이나 통과했을까요? 단 2곳이었습니다. 한 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대형은행 HSBC고요. 또 다른 하나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현재 끼고 있는 합작 회사입니다. 36곳 중에 2곳, 그만큼 까다롭게 골랐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HSBC는 올해 하반기 이 코인을 실제로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달력을 볼까요? 4월 달에 홍콩의 면허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6월 8일, 리플이 홍콩에서 스타트업 모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키우겠다는 분야가 뭐라고 있죠? 결제,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시점 자체가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거고, 여기서 면허가 나왔다라는 거는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코인 결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들이 이제 막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리플은 그 시장에서 일할 회사들을 미리 모으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자리 잡을 곳은 바로 리플의 송금망, 리플 ledger 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홍콩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요. 2달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도시가 있었고, 그게 바로 서울입니다. 지난 4월달 서울 핀테크랩이라는 곳에서 코리아 금융 혁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시작이 됐었는데, 이름부터 홍콩 것과 판박이죠. 메인 스폰서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리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파트너 명단들을 보면 조금 놀라실 텐데, 기업은행, 하나은행, 토스, DB손해보험, 그리고 전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금융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먼저 시동을 걸고 또 2달 뒤인 홍콩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리플은 싱가포르에서도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랑도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이랑 일본에서는 아예 지역 펀드까지도 만들어뒀고요. 그리고 복선은 훨씬 전부터 깔려 있었는데, 2023년 홍콩 금융관리국, 그러니까 홍콩의 중앙은행격인 기관들이 디지털 화폐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에 대해서 리플이 참여를 했고, 또 푸본은행이라는 것과 함께 부동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가지고 대출에 활용하는 연구들을 했죠. 리플과 홍콩 금융당국의 인연이 최소 3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서울,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그리고 일본까지도 이 점을 찍고 선으로 이어보면요. 아시아에서 돈이 모이는 도시마다 리플이 똑같은 작업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에서는 양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의회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남겼는데, 홍콩의 디지털 자산 확장은 미국의 금융 주도권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 눈에서 봤을 때 홍콩의 움직임이 경쟁자로 보여지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리플이 미국의 회사라는 점. 미국과 홍콩 중에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든 간에 리플의 송금망은 양쪽에 전부 깔려있게 될 거고, 어느 팀이 이겨도 경기장은 리플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올해 하반기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먼저 HSBC가 하반기에 홍콩 면허를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을 계획이고요.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코인 결제가 처음으로 실전에 등장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런 모집 프로그램은 보통 접수를 마감하고 몇 달 안에 선정 기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쯤 되면은 어떤 회사들이 리플 레저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지 그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 두 가지 흐름이 겹치는 시점에 홍콩발 뉴스가 몰릴 거고요. 그때부터 리플 레저가 홍콩의 새로운 결제판에 어떤 식으로 이름을 올리는지, 이게 진짜 승부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딱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홍콩 프로그램의 선정 기업 명단, 그리고 HSBC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출시, 그리고 리플이 직접 만든 스테이블코인 RLUSD가 홍콩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가 하나씩 확인될 때마다 오늘 보여드린 그림들 점점 기존 추측에서 사실 팩트로서 바뀌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 리플은 지분도 받지 않는 지원금을 뿌리게 되면서 자기 송금망 위에서 일할 회사들을 아시아 금융 도시마다 미리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홍콩 면허 시장이 열린 직후라는 시점들, 그리고 두 달 전 서울이 먼저였다는 사실까지도 이렇게 전부 다 겹쳐보면요, 이건 단발적인 뉴스가 아니라 몇 년짜리 설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는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빨라야 올해 하반기부터 신호가 하나씩 켜지는 그림이겠고, 그렇다면 서울과 홍콩 다음으로 리플이 불을 켜게 될 도시는 어디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후보지들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팔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계속해서 조급해지고 또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질수록 투자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반등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상승장이 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할 건지 원칙 매매를 할 건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막상 시장이 상승을 시작하면요, 대부분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에 또다시 매도를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플 정보방에서도 비중 조절과 분할 매도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 투자에서는 매수보다 매도가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거고, 많은 분들께서 내가 팔고 싶은 가격대, 여기서 팔아야 될 가격들을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매매 원칙에 대해서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